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 회장이 바이든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린다. 2. 한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미국이 한국 차별 정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투자금만 받고 역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이 수주하기로 되었던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뺏어가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는 소식. 바이든은 폴란드에 장관을 파견해 원래 한국이 수주했던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을 뺏은 뒤 자랑스럽게 자신의 업적이라 홍보하고 다녔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또 한 번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고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만큼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수원이 당연히 수주할 것으로 예상됐던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사업. 원전 6기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폴란드 정부는 57조 원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충격적으로 되게도 바이든이 보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폴란드 총리를 만난 뒤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8일 현지 시각 트위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및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뒤 우리의 원전 프로젝트에 안전하고 증명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더 황당한 것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 수주하기로 했던 폴란드 원전을 뺏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통령과 에너지부 장관까지 파견하며 동맹국의 수주를 뺏은 것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미국은 얼마 전 한국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제3국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원전 건설 사업을 한미연합으로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이 가진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이 합쳐지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한미연합이 뭉치면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강력한 경쟁 상대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며 한미연합이 항상 원전 수주를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미국이 보여준 행동은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수주한 것을 미국이 뺏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이 폴란드에 원전 수출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적 상품 정보 제공 업체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는 23일 현지 시각 온라인 제공 정보에서 웨스팅하우스가 21일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APR 1,400원전 설계에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이 원전을 임의로 폴란드와 기타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 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벌인 행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 80원자로 설계 기술이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 1,400 제공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특정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온갖 비열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한국으로부터 원전 수출을 뺏어간 미국. 이후 한국을 조롱이라도 하듯 미국 장관은 기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원전 건설 수주는 미국이 로비와 국제소송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뺏어갔지만 폴란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훨씬 큰 규모의 원전 건설 수주전에서는 한국에 참패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31일 서울 중구더 플라자에서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수원, 제학, 피지 3개사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짓는 것인데요. 퐁트누프에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을 새로 짓게 됩니다.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에 포함된 폴란드 정부의 기존 원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 주도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후 추가 사업 규모를 합산하면 폴란드 정부 주도의 원전 건설 규모를 압도하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폴란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6에서 9기가와트 규모 가압경수로 6기 건설 사업은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지만 규모가 훨씬 더 큰 민간 주도의 별도 사업은 미국이 한국에 참패하면서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은 야당인 공화당으로부터 연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폴란드 부총리의 쐐기를 박는 한마디. 기자들이 한국이 폴란드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최종 체결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짧게 대답한다. 100%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쟁국이었던 미국에 일말의 희망도 주지 않은 것이죠. 이어서 사신 부총리는 한국의 한수원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묵살해버리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다른 의견을 낸 것일 뿐 한국이 미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다라며 무조건 100%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결정한 1차 원전 수주마저 결국에는 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건설한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벌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주하지 못하다가 일본의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5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은 점점 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까지 했다가 최근 헐갑에 인수되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한국처럼 세계 최고의 안전과 기술력을 보유한 원전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시공 후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더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바이든의 선거용 쇼로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폴란드 정부가 갑자기 한국으로 바꾸는 폭탄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격도 한국이 훨씬 저렴한 데다가 안전성과 기타 퀄리티는 더 높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한국 차별 정책 시행으로 미국 내 한국을 우호적으로 여겼던 수많은 하원 의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바이든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때문에 민주당이 참패하고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자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을 결정하게 될 린지 그레이엄 예산위원장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는 즉시 청문회를 열고 한국을 차별하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법을 싹 다 뜯어고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대차 사장도 바이든의 역대급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법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무뇨스 쇼오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법이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주 정부와 경제발전 계약을 맺은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그만한 편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새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이 법을 손질해 현대차 같은 업체에 과도기에 대한 준비 기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에 이어 옐런까지 한국의 우려는 알겠지만 법대로 하겠다. 라며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해준 동맹국의 말도 안 되는 차별 조치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자. 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외교냐,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당장 옐런을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며칠 뒤 열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대거 경선을 통과하면서 공화당이 트럼프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30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최소 8건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 진영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타개할 방법으로 석유, 천연가스를 볼모로 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선 보복으로 천연가스에 이어 원유 공급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축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러시아가 원유까지 감산에 나설 경우 유가가 현재의 300 이상인 배럴당 380달러까지 치솟으며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대란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온 석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난 위기에 처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운영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고 독일도 최근 석탄 수입량을 늘리는 추세이며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석탄 발전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은 단지 일시적인 대안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첨단 원전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초 EU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 택소도 미로 분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체코, 폴란드,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2050년까지 유럽 모든 지역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의 총규모는 748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원전 강국 한국이 본격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달 열린 나토 회의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의 남다른 위상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산업이 원전, 방산, 반도체, 배터리 분야이고 아시다시피 모두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한국은 체코와 총 9건의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고 폴란드와도 총 9건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총 8조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해외 원전 사업 중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비를 사용하는 체코 사업의 특성상 자금 조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우수한 시공 역량을 앞세우는 한국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건설된 원전 20기가 한 번도 예정된 공기를 초과한 적이 없어 세계 원전 선진국들조차도 경이롭게 여기고 있는데요. 66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은 체코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유럽연합 EU의 나머지 30%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타 원전 건설 사업과는 달리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 조달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고 발주처와 설계, 시공, 조달 EPC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죠. 한국이 체코에 제안할 원전 사업 모델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인 세계 최고의 원전인 APR-1400입니다. APR-1400은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모델인 OPR-1000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인데요. 19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9년간 국가선도 기술개발 과제 G7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APR-1400은 발전 용량을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로 키우고 지속 운전 갱신 기한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첨단 원전입니다. 원전 선진국들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강점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APR-1400의 내진 성능은 리히터 규모 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안반 및 토양 조건에서 0.3g 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지진에 대한 대처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보조 건물의 사분면 배치 설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화재, 홍수, 폭격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한 차원 강화했는데요. 독립된 4개 계열의 안전 주입 계통, 원자로 직접 주입 계통, 피동형 수소 재결합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원전에 비해 10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되었죠. 원자로 건물은 반구형 도매 원통형으로 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조 건물과 동일한 공동기초 위에 건설되며 내진 범주 L급으로 설계되고 원자로 건물 내부 표면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너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강 콘크리트를 또 한 번 더 씌웠습니다.
원자로 건물은 비싼 물방우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생물학적 차폐를 위해 원자로 냉각 재개 통해기기를 콘크리트 내부 구조물로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죠. 이에 미사일로 건물을 폭격하더라도 방사능 유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전략 타격 지점으로 삼기도 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은 유럽 내 수주 조건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난 UAE 원전 사업에서 7개월의 수주전 끝에 미국과 프랑스를 누르고 APR 1,400원전 사기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부유한 산유국으로 총 사업비 지출보다 정확한 납기 일정과 안정성 측면을 크게 고려했는데 이에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주를 따냈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조차 인정했듯이 한국이 당시 프랑스 EPR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한 원인은 항공기 충돌이나 중대사고 대처 등에 있어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경납용기 단순화 등의 설계 최적화와 공법 개선 등으로 안정성이나 건설 공기 측면에서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발된 APR 1400은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2002년 5월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하게 됐으며 2019에는 미국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 NRC의 6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됐습니다. 표준 설계 인증에 이어 최종 설계 인증은 프랑스와 일본도 이루지 못한 일로 미국 외 원자로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죠.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20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10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준비 중인데요. 원전 이용률은 10년 연속 90% 이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 안전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불시 정지율 또한 우리에게 원전을 판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우수합니다. 한편 체코와 폴란드, 영국 등의 한국은 원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다방면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체코는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의 FA-50에도 크게 관심을 내비쳤고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K2 전차, 천궁, FA-50, K9 자주포 등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MFP 사업을 통해 K9A2의 대규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방산과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두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국가로 뽑기도 하였습니다. 신화 군사망의 방송 클립인 대강전공에 출연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장왕평 64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에 의해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 각고속 노SFR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미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 JFCS 운영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것인데요. 재처리를 통해 다시 연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원자력을 수만 년까지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이나 또한 놀랍게도 이 기술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저명한 원자 핵공학자인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10년 동안 10KT, 히로시마급보다 낮은 수준의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보다 10배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원전에 플루토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쌓여 있는데 계산해보니 4,50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플루토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죠. 특히 우라늄 농철 실험도 제작도 이미 다 해보았으며 당시 세계원자력협회에 자수하면서 모든 자료를 폐기했지만 노하우는 이미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고 하였는데요. 북한처럼 원심분리기 2000기를 돌리는 20세기 기술이 아니라 한국은 레이저와 3D 프린터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성능과 위력에서 중국과 북한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쯤 되면 우주의 기운이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